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석열 현상과 제1야당의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걱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관변 여론조사 기관으로 분류되는 한길리서치가 그저께 여론조사를 하여 여야를 통틀어서 차기 대통령 후보의 적합도, 지지도를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단연 1등으로 부상하고 등극했습니다. 이낙연, 이재명과의 차이는 다소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위에 등극한 일이 없다가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 1위에 등극한 이 현상은 제1야당의 입장으로서는 당신들만으로는 제1야당만으로는 정권 교체도 어렵고 이 제1야당으로는 안 되겠다. 제1야당은 안 된다. 라고 하는 신호로 국민들도 그렇게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순간입니다. 물론 이 현상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또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계속 높아진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꺼질 수도 있고 또 그가 모든 걸 포기하는 날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제1야당이 국회에서 아주 몰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수처 발족을 아주 미적거리면서 결국 이것이 뚫릴 위기에 처해 있는 야당의 위기, 동시에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 권력의 제동을 제1야당으로서는 걸 수가 없다, 못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낙담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주목하게 됐다. 그럼 윤 총장을 대선 후보 1위로 등극시킨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엔진 추진체는 역시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그 법무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지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1월 달에 취임해가지고 철저하게 윤석열을 옥죄고 검찰총장실에 가두고 그의 손발을 다 자르고 그리고 정권을 향한 모든 수사를 중단 흩어버리는 제도의 인사 이동을 통해 가지고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은 검찰개혁이고 결국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장악해가 문재인 정권의 모든 치부, 울산시장 부동산 게이트를 비롯해서 조국 게이트, 옵티머스, 라임, 신라젠 사건 등 그리고 지금도 폭발성을 갖고 있는 많이 잠복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완전히 묻어버리겠다. 이게 추미애표 검찰개혁이다. 그래서 아주 조자룡의 흥칼 쓰듯이 막 이렇게 이성을 잃은 태도를까지 보이고 어제는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표정이 아주 재미있어 하는 표정, 상대를 조롱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 후보 1위에 등극했으니 이쯤에서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정치를 해라. 싱긋 웃으면서 자신의 찬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본인으로서는 윤 총장을 조롱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조롱당하는 장면이에요. 자기는 웃으면서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은 그것이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무서운 민심의 조롱도 큰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이 사람은 자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좌우간 이 법무장관을 앞세워 가지고 현재 단기적으로는 정권의 실책과 부패 사건에 대해서 일단 덮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런 점에서는 법무장관을 잘 선택한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가 검찰 개혁을 하고 민심 위반의 행위를 계속하며 끝내는 이 시점에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 등극 1위로 올려 세우게 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침묵, 방관, 결국 조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미애, 문재인 두 사람이 윤석열을 띄우는데 추진체, 아주 확실한 엔진 동력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윤석열 총장이 현상이 생겨서 후보 1위에 등극한 건 아닙니다. 그게 보조 날개를 작용한 것이
엔진이 밀고 보조 날개가 퍼덕거려서 이게 뜨게 해준대. 그 보조 날개가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대표 그대들이 지도하고 지휘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 당이 이 보조 날개 역할을 했고 하고 있다는 거 깨닫습니까? 그대들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의지가 없고 도대체 작년에 3월 달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법 등이 지금 1년 10개월이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못 막아내고 공수처가 지금 발족해서 뚫리게 된 이 무능 무기력이 보조 날개 역할을 해서 윤석열을 띄웠다. 자각하십니까? 자각해요? 누구는 이런 말로 이 윤석열 현상을 빗대고 말하였습니다. 윤 총장이 전국적으로 대통령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전 대통령 문재인 씨에 대해서 표창장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누군가는 그렇게 빗대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두 사람이 윤석열을 키우고 결국 대통령 길목에 들어서게 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불교 시연을 했다. 불교 시연. 추미애, 문재인 두 사람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키우려고 마음먹은 일이 없지요. 없는데도 그들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그를 대통령 반열에 올려세우고 작금에는 후보 서열 1위까지 밀어 올렸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불교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국 은혜를 베푼 꼴이 됐다. 이 사자성어가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오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걸 아마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 누구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화합과 폭을 넓히기 위해서 박근혜 정권 끝나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자신의 소도로 적폐 수사를 해서 대통령도 가두고 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모든 걸 화해하자 이래가 추미애, 문재인 권력 실세들이 모든 거 다 사면한다.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런 시대가 와도 그 보기 좋다. 그렇게라도 한번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1야당의 현재의 당세 의지 능력으로서는 반년 뒤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그 뒤 11달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무난히 돌파하고 무난히 이겨서 정권 교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장을 우리 국민들은 그걸 느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1야당이 이 시점에서 아주 왜소해 보이고 가련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지 이 사람들이 바보 집단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데는 윤석열 현상에다가 거기에 또 조연재가 한 현상이 있죠. 그건 최재형 감사원장의 현상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는 정권의 판단에 대해서 범죄 행위가 있었다 하는 거 어제 국회에서 아주 야무지게 얘기하는 거 최재형은 살아있다. 윤석열 살아있고 최재형 살아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민심의 텃밭에 뭔가를 기둥발로 받쳐주는데 제1야당은 이걸 내려앉는 역할만 하고 있다. 그대들은 대오각성한다는 말이 있죠. 크게 깨닫고 크게 스스로를 다스려. 대오각성한다면 지금 어찌해야 되느냐. 간판 내릴 각오로 국민의힘 당 모든 철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 월북자 정권인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해서는 정신적 월북자가 아닌 모든 세력 무슨 중도니 중도 우파니 이런 구분 그 다음에 너 때문에 탄핵됐다 아니다 탄핵은 너희들 책임이다 그 다음에 친이 친박 탄핵을 지금 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모이고 그리고 그 터에 윤석열 최재형도 원한다면 거기 딱 참가시켜가지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통령 후보도 거기에서 공개적이고
국민이 믿을 만한 방법으로 내세워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저는 오늘 끝으로 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1세가 4년하고 재선에 도전했는데 그건 걸프전에서도 이겨내고 아주 미국의 국위를 선언했기 때문에 재선이 무난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랍시오. 내부적으로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거기에 대항한 민주당 후보 빌 클린턴 후보의 선거 구호가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권에 반대하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그 민심에는 바보들아 문제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다. 이런 소리가 그대로 들리지 않습니까? 대우각성하시오.